이완구 총리 후보자 자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이해가 가는 해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 후보자가 함께 이 땅을 둘러봤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사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후보자 장모에게 땅을 팔았던 강 씨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의하면 이 후보자 스스로가 이 땅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사라. 그리고 같이 둘러봤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땅을 다시 그 이후에 장모님께서 사시고 그것을 부인께 증여하고 그것이 또 차남에게 증여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땅을 살 당시에 공직자였던 당시 여당의 원내 총무였던 이완구 후보자가 이 땅의 개발 계획을 알고 이 땅을 사라고 권유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시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과정을 가진 것은 아닌지 땅 투기 의혹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자화자찬 일색이군요.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화자찬 회고록이 절대 달갑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받을 일이라면 자원외교, 국민의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손실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왜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스스로 밝히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게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대한민국의 땅과 강을 어떻게 파헤쳐서 대한민국 땅과 강이 몸살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스스로 밝히는 것, 이것을 회고록에 썼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내용, 국민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대통령 시절 1위를 이명박 대통령 시절로 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석유공사가 순배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부패가 너무나 심각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카자흐스탄 순배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현지 지사장이 전직 석유공사 직원을 내세워서 현직 브로커와 이명 계약을 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로 억대를 챙겼다라는 것 때문에 석유공사 현지 지사장이 실형을 받고 실형에 선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의 순배사는 2조 3천억이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이 가치를 5조 원이라고 부풀리더니 이것을 1조 2천억 많게 매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석유공사가 이런 순배사를 매입할 때 이 어마어마한 1조 2천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해외 자원외교 시작부터 그 끝까지 상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 자원외교의 5인방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이상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입니다. 세 번째, 박영준 차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입니다. 다섯 번째, 윤상직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질질 시간 끌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 자원개발 5인방에 대한 호위무사 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의 건보료 정책이 오락가락입니다. 45만 명의 고소득자가 조금 더 내고 600만 명의 하위 소득자가 건보료를 덜 내는 이런 정책이 예견되자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정책을 일괄 백지화시켰습니다. 이 건보료 정책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 건보료 정책을 왜 백지화시켰는지,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오늘 백지화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정부 아닙니까? 도대체 오락가락하는 정책,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정부의 정책, 국민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 실신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을 청년 실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은 안 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상황, 이것이 청년 실신입니다. 장기간 미취업자라고 하는 뜻의 장미족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앞길이 막힌다는 3.1절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2014년 청년 실업률이 9.0%로 1999년 통계 기준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남성 실업률은 10.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이 최악입니다. 그런데 취업한 청년 중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실업자이자 신용불량자인 청년 실신, 장기간 미취업자라고 하는 장미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평을 여러분께 추가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했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국민의 많은 숫자가 김용판이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법부만 생각이 다른 것입니까? 이제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